안녕하세요. 해니메디와 함께하는 2024 창의혁신 도덕윤리 수업, 과학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교사 김다은입니다. 먼저 관련된 수업 의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기준 9도04-02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취 기준에 대해서 중학교 도덕윤리 교육과정에서 과학기술을 주제로 학습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학습자들이 그저 전반적인 과학기술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특정 과학기술을 분석하고 이해한 뒤 그 사용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바랬고, 이러한 성취 기준과 제 수업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직소 모형과 찬반 대립 토론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 목표를 다음 두 가지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과학기술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다양한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토론을 전개할 수 있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차시는 총 6차시로 나뉘어지고 각 차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시에서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교수학습을 실시합니다.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 앞으로 6차 시간 이루어질 수업을 개요를 안내합니다. 총 6차 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차차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특히 3차 시 활동을 언급하면서 2차 시 때 무임승차가 안 된다는 걸 반드시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줍니다. 다음 전개 단계에서는 교수학습 자료 1, 달리 말해 학습지를 통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가치 중립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음 2차 시부터 탐구할 과학기술 주제 8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 8가지 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지금부터는 전개에서 말씀드린 학습지와 그리고 이 8가지 주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자료 1의 모습입니다. 저는 학습지를 PDF 파일 또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에듀테크인 원노트에 미리 넣어두는 편이고, 원노트라고 하는 에듀테크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 자체가 원노트입니다. 제가 원노트의 화면을 줄이면은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이고, 제가 원할 때마다 페이지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에 담겨있는 이 학습지를 학생들의 전자칠판과 연결할 경우 교사가 디벗 기기에서 빈칸마다 어떤 글씨를 쓰는지에 따라 학습자들의 전자칠판에도 빈칸에 채워지는 내용이 고스란히 보이고, 그러면 학습자들은 교사가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학습지를 채워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교수학습을 전개할 때에도 학습지 빈칸을 채울 때에도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8가지 학습 주제, 학생들이 탐구하여야 될 과학기술 8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개해 놓은 지도안을 보면은 드라이브 주소가 있는데, 해당 드라이브 주소에 접속할 경우 이렇게 8가지 학생들이 탐구할 주제들이 보입니다. 이 8가지 탐구 주제는 구글 문서의 형태로 배부가 되어 있고 하나하나 구글 문서를 한번 클릭하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물 및 인간 복제 기술 구글 문서를 클릭하여 접속할 경우 학생들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펜 버튼을 눌러서 직접 자신들이 모둠원 이름도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참고 영상을 클릭하여서 직접 교사가 학생들에게 준비한 참고 영상도 볼 수 있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읽기 자료, 실효성과 문제점을 읽어본 뒤 해당 주제에 대하여 찬반 근거를 직접 표 안에다가 작성하여 자신의 찬반 근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배아세포 복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영상과 사전 설명 그리고 읽기 자료 배부되어 있고요. 찬반 근거를 학습자들이 직접 표 안에다가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문서의 장점은 학생들도 직접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도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수업 중에 이것을 보다가 그 해당 모둠으로 찾아가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지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주제별 모둠 구성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가 관심이 있는지 먼저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학생들이 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편인데, 어떻게 모둠을 구성하는지는 그 기준 선생님들께서 창의적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맞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시입니다. 2차 시는 이제 본격적으로 8가지 주제별 모둠 탐구 학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은 먼저 탐구 모둠대로 앉아 있는지, 쉬는 시간에 미리 그렇게 앉아 있는지 대형을 확인하고, 학생들 또한 구글 문서를 직접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지참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디벗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글 문서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둠별 주제에 맞는 QR코드를 배부합니다.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사가 먼저 사전에 구글 문서에 맞는 QR코드를 만들어서 출력하여서 오려서 모둠에게 배부를 해도 좋고, 이렇게 화면에 QR코드를 띄워서 학생들이 직접 QR코드를 찍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구글 문서가 반드시 편집자 권한이 주어진 상태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하면은 액세스 권한 관리가 있는데, 이 접근 권한에 대해서 제한을 해버리면은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 대하여 뷰어도 아닌 편집자 권한을 주셔야 학생들이 직접 내용을 수정하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편집자가 됩니다. 다음 전개 단계에서 학생들은 구글 문서 속 영상과 읽기 자료를 탐구하고 공동 편집 기능으로 모둠원들이 다 함께 구글 문서를 완성하면 됩니다. 모둠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교사는 계속 교실 순회를 하면서 지도해야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제 3차 시인 다음 차 시에 모둠별로 이렇게 2차 시 동안 탐구한 내용을 다른 모둠원에게 설명해야 함을 주지합니다. 이때 다른 모둠원이라 함은 한 모둠 내에서의 다른 모둠원이 아니라 다른 주제에 대해서 탐구한 완전히 다른 모둠의 다른 모둠원이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무임승차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음 시간 전까지 조금 더 학습해 올 것을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3차 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직소 모형을 활용해서 학습 활동을 전개합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지난 차 시에 모였던 모둠 대형으로 다시 모여서 탐구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다른 모둠의 모둠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통일된 내용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을 탐구했지만 모둠원들이 흩어져서 각자 다른 모둠에서 다르게 설명을 해버리면은 이것이 다른 모둠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주제로 탐구한 모둠원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모둠을 구성하고, 새로운 모둠 내의 모둠원들끼리 각자 2차 시 동안 탐구해 온 것을 설명하고, 모둠원들은 설명을 듣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음 시간부터 2대2 찬반 토론을 준비해야만 알리고 함께 같은 편이 되어서 토론에 참여할 짝꿍 매칭을 지도합니다. 2대2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2명이서는 반드시 같은 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자 탐구해온 것을 어디에다가 내용을 정리하는지 학습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활동지는 화면과 같이 생겼는데요. 이 논쟁 주제에 대해서 먼저 다른 모둠원의 것을 쓰고 다른 모둠이 조사한 찬성 입장 근거, 반대 입장 근거를 정리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학습지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는 지금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필기를 하고 여기 학습지만 보더라도 각 주제에 대하여 찬성 입장 근거와 반대 입장 근거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토론에 참여할 때 입론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을 할지 참고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각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하나의 과학기술에 대하여 장단점을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토론 근거 또한 준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시키면은 직소 모형 수업으로 활동한 것과 토론 수업으로 활동하는 것을 잘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시 2대2 찬반 대립 토론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도입에서는 지난 차시에 모든 별로 탐구한 내용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교사에게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줍니다. 학생들이 아무도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도리어 학생에게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의 복습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전개 단계에서 교사는 학생에게 2대2 찬반 대립 토론 순서를 설명하고 이미 학생들이 쉬는 시간 동안 매칭했을 토론 짝꿍끼리 모여서 주제별 입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해당 입론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반론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시간을 제공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다음 차시 수업 전 쉬는 시간에 교실을 미리 토론 대용으로 배치해 놓을 것을 안내하면 됩니다. 이때 교사는 여러 반의 학생들이 어떻게 같은 내용을 정리하였는지 교사가 먼저 사전에 정리하여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동물 또는 인간의 유전자 변형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을 1반은 어떻게 적었고 2반은 어떻게 적었고 3반은 4반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1반부터 4반까지 모두 같은 영상을 보고 같은 읽기 자료를 보았지만은 정리한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마찬가지로 이 자료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너희가 직접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성취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토론 단계 그리고 학습자들이 토론을 진행할 때 토론을 구경하는, 토론을 보는, 지켜보는 학생들이 작성해야 될 학습지인데요. 이를 통해서 2대2 찬반 대립 토론 순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이 되는 학생들이 2명 있을 텐데요. 2명의 학생들이 각각 입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 측의 학생들이 입론을 진행한 다음에 그 사이에 반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2분 정도 제공을 한 뒤 반대 측에서 이번에는 먼저 반론을 하지만 C와 D 학생 중 한 명이 대표로 반론을 합니다. 이때 한 명이 대표로 반론을 하도록 시키는 이유는 이 앞서 2분 동안 C, D 친구가 모두 함께 협동하여서 논의를 했을 거기 때문에 같이 얘기한 거 C나 D 아무나 얘기해도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대표로 한 명이 다 설명하도록 하고 이어서 찬성 측 반론할 때에도 한 명이 대표로 반론하도록 합니다. 2분 동안 이번에는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변론도 2명이서 함께 논의를 할 것이므로 아까 반론을 할 때 대표 발언했던 친구 말고 나머지 학생이 마저 대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순서가 한 번씩 더 바뀌고요.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당 발언 기회가 모두 공평하게 2번씩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또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대2 찬반 대립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방금과 같이 말씀드렸고 학급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5차시부터 6차시까지 총 2차시 동안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24명이어서 24명이면은 2명이서 한 팀이라서 팀이 총 12팀이 되고 토론을 할 때는 2대2라서 토론을 총 6번 진행하게 되고 한 차시당 3번씩 토론을 했기 때문에 2차시가 소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실에서 토론을 전개하기에 적합한 구성으로 책걸상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한 뒤 뽑기를 합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할 8가지 과학기술 중 한 가지, 즉 주제를 뽑고
그 뽑힌 주제에 대해서 찬성 측을 맡아줄 2명을 팀원을 뽑고 반대 측을 맡아줄 2명을 팀을 뽑습니다. 팀원 이름은 미리 종이에 적어서 뽑기통에 넣어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6차시까지 학생들이 토론을 모두 마치게 되면은 따르는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빈 학습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교사도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말하는 내용을 정리하여서 전자칠판에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 이 토론을 듣는 학생들이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교사를 보면서 또 기술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꾸준히 해당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학습자들은 국어과 토론 수업과 연계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기술가정과에서 생명윤리를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죠. 향후 기술가정과의 융합 수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도덕과에서는 수업 차시가 부족하여서 학생들의 탐구를 독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에 타 교과의 융합 수업으로 부족한 수업 차시를 보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탐구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2022년에는 학습자들이 3차 시에서 서로 설명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는 데 소모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면 2023년부터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에어드랍 등의 방식으로 내용을 공유한 후에 내용을 서로 보면서 말로 설명하고 귀로 들을 수 있어서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 적어야 하는 소모적인 노력은 줄임으로써 오히려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가급적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 교사는 과학기술윤리 단원 외에 자연관 단원, 도덕 1을 세계시민 단원에서도 이와 같은 수업 방식, 즉 모든 별 탐구, 직소 모형을 활용한 상호 설명, 이해력을 확인하기 위한 2대 팀 토론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도덕 1에서부터 해당 방식에 익숙해지면 이후 반복되는 수업 방식에서는 자신들이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서 해내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업 방식을 여러 단원에서 여러 번 경험시켜서 무엇보다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소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해내메디와 함께하는 2024 창의혁신 도덕 윤리 수업 과학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던 교사 김다은이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